안녕! 오키나와 여행하는 사람 이하리입니다. 5박 6일간 오키나와를 뚜벅뚜벅 여행할 거예요. 점심 무렵 비행기를 타고 오키나와로 출발. 입국 심사까지 끝내니 오후 5시가 넘었고요. 모노레일을 타고 호텔로 이동할게요. 중간에 너무 배고파서 로손에서 초코빵 하나 사 먹었습니다. 호텔에서 도심까지 멀지 않고 모노레일 배차 간격이 크지 않아 빠르게 이동했어요. 와, 집에서 8시에 나왔는데 호텔 도착하니 6시인 건 너무나도 슬픈 일이네요. 이 슬픔을 이겨내고자 빠르게 이동할게요. 오키나와에서 첫 끼는 가장 오키나와스럽고 오키나와의 맛과 분위기를 담은 곳에서 먹고 싶었어요. 오후 6시에 문을 여는 오키나와 요리 전문점 코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내부 좌석이 있고 아담한 카운터 좌석도 있습니다. 저는 6시 10분쯤 도착했는데 내부가 꽉 차서 카운터 좌석에 겨우 앉게 되었어요. 다행히도 대기 없이 바로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무얼 먹을까 고민하다가 오키나와 향토 요리인 지마미 두부와 볶음 요리, 그리고 오키나와 전통 주류인 아와모리의 진저에일을 섞은 술 한 잔을 주문했어요. 딱 비어있던 제 옆자리 빈좌석은 한 여성분이 앉아서 만석이 되었습니다. 저를 제외하고는 전부 일본분 같더라고요. 영상을 예쁘게 찍고 싶어서 미니 삼각대를 챙겼는데 도저히 펼칠 수 없는 분위기여서 오늘도 손각대로 흔들흔들 찍어볼게요. 가장 먼저 나온 주류와 두부, 그리고 서비스 메뉴. 기본차는 따로 없고 서비스 메뉴라고 미역줄기 반찬을 주시더라고요. 일본 이자카야에서 흔히 오토시라고 하는 자릿세 개념은 아닌 듯 싶었어요. 따로 돈을 받지는 않더라고요. 이 두부는 땅콩 등을 더해 만든 오키나와 전통 요리인데 일반 두부와는 달리 쫀득하면서도 찰기가 있어요. 달콤한 간장 양념을 더해서 나오는데 한국인 입맛에도 몹시나 잘 맞는 막돌이 메뉴입니다. 메인 메뉴는 무엇을 시킬까 고민하다가 이 볶음 요리가 이곳의 대표 메뉴라고 하길래 주문했어요. 달걀, 스팸, 채소까지 더한 것은 알겠는데 이 쫀득한 것은 대체 무슨 식재료일까요? 버섯이라고 생각했는데 버섯치고는 상당히 쫄깃해요. 만약 느티버섯이라면 상당히 조리를 잘했구나 싶었어요. 제 입맛에는 좀 짠 편이었고 상당히 무난한 메뉴였습니다. 호불호는 없을 듯 싶으나 굳이 시켜 먹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주류는 아와모리에 진저에일을 더한 것. 뭐 진저에일에는 무얼 섞든 맛이 없을 수는 없죠. 짠맛이 가득한 일본 요리 한 상에 무척이나 잘 맞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렇게 먹고 촬영하는 동안 테이블석에 앉은 일본 분들이 모두 친구가 되어버리고 제 옆에 앉으신 분이 갑자기 오키나와 전통악기를 들고 연주를 하며 노래를 불러 센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사이 뻘쭘하게 끼어서 애매하게 박수치고 애매하게 호응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아름다운 모습과 시간이었으나 극내향인에게는 조금 힘든 찰나이므로 저는 빠르게 먹고 퇴장하겠습니다. 이렇게 먹고 주류까지 포함해 1,900엔 나왔고요. 카드 결제 가능해서 카드로 뚝딱 결제하고 나왔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첫 끼다운 완벽한 식사였어요. 그런데 저답지 않은 조금 양이 적은 한 끼였죠. 저의 2차 저녁을 위해서죠. 오키나와에는 독특한 술 문화가 있어요. 바로 센베로라는 건데요. 천의 일본말인 센과 해롱해롱 취하다의 배로가 더해진 센베로는 전엔으로 가성비 좋게 취하고 먹기 좋은 주류 문화를 뜻해요. 오늘은 센베로로 유명한 카와카미 생교를 찾아갈 거예요. 걷는 사이 TMI를 하나 말하자면 저의 여행 징크스 중에 르무통 신발을 신으면 비가 온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오키나와 공항을 거쳐 호텔까지 크록스를 신고 평온하게 거닐었는데 호텔에서 르무통을 갈아 신은 순간 비가 오네요. 이건 제가 날씨 요정인 건지 르무통이 날씨 요정인지 모르겠어요.
호텔로 돌아가기까지는 좀 애매한 거리고 일단 맞을만 하니 비를 맞고 다음 끼니를 먹으러 향해 볼게요. 입구부터 북적북적 감이 가득. 직원분께 혼자라고 말씀드리니 1호점은 만석이라 2호점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조용하고 홀로운 사람이 많아 더 좋았던 2호점에 앉아 샌베로를 주문해 봅니다. 카와카미 생교 샌베로 메뉴는 참치회를 주는 것으로 유명해요. 전에는 참치회와 오늘의 메뉴 그리고 주류 3잔까지 포함이라 가성비가 정말 미친 곳이죠. 많은 후기를 찾아보았었는데 오늘의 메뉴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걸로 변했나봐요. 혼자라 6피스 아담하게 나온 참치회를 비롯해 오늘의 메뉴 6가지와 오리온 생맥주. 주류는 굉장히 다양해요. 오키나와의 맥주인 오리온 생맥주를 비롯해 전통 주류인 아아모리, 하이볼, 레몬사와 와인 등 취향에 따라 3잔 주문 가능합니다. 와, 1000엔, 우리나라 돈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렇게 주문 가능하다니 어마어마하죠. 고정된 메뉴라 빠르게 제공된 오늘의 안주. 저는 회를 선호하진 않지만 최근 사이판 여행에서 참치에 빠진 이후 참치의 매력에 조금씩 녹아들고 있는데요. 후기에서 보니 엄청 신선하고 고소하고 살살 녹는다고 해서 몹시 기대하고 한 점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좀 별로였어요. 그냥 좀 물고기 맛이다, 비린 맛이다. 이외에는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아, 슬퍼집니다. 괜찮아요. 저에게는 기본찬이 6종이나 있으니까요. 그런데 또 슬프게도 기본찬이 크게 좋진 않았어요. 이미 참치 때문에 입맛을 잃어서인지 돈가스도 돼지고기도 비리게 느껴지더라고요. 제일 아쉬웠던 건 맥주를 제외한 주류가 싱거웠어요. 전 처음에 오리온 생맥주를 주문하고 그 다음에 진저하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가심을 위해 레몬사와를 주문했는데 다 소소하더라고요. 참치의 맛이 기대만큼 맛있지 않아서 슬펐고 기본찬마저 좀 많이 보통이어서 우울했지만 괜찮아요. 저는 5박 6일 동안 매일 다른 샌베로를 찾을 거거든요. 내일은 또 다른 샌베로를 소개해드릴 테니 여러분도 시무룩해지지 마세요. 샌베로는 사실 가성비를 따지는 거니까 맛을 크게 논하기는 무리죠. 가성비만큼은 100점 만점이었습니다. 그건 그거고 제 입맛에 비린 맛은 없애야죠. 술도 깰 겸 돌아간 길에 여기저기 기념품 숍을 들렀어요. 그러다 발견한 저의 사랑 라무네 캔디. 술 깨는 데는 또 라무네 캔디가 좋다고 해서 102엔 주고 하나 사 먹었고요. 얼굴 발개진 채 라무네 캔디 무한대로 흡입하며 길 걷는 사람 어때요? 혹시나 회 어디선가 마주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저는 단거만 해치지 사람은 안 해칩니다. 라무네 캔디를 반이나 해치웠는데도 입안에 비린 맛이 안 없어져요. 편의점에 들러 블루실 초코맛 아이스크림 구매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비린맛을 때려잡아 볼게요. 제가 오키나와에서 머물 첫 숙소는 에스티네이트 호텔입니다. 이곳에서 3박을 머물고 나머지 2박은 국제거리 인근으로 옮길 거예요. 저는 숙소 이동을 크게 선호하지 않으나 주말에 엄청나게 비싸져서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는 새로 오픈한 호텔인데 컨디션이나 이런저런 걸 볼 때 싹 다 리모델링한 호텔인 듯 싶습니다. 힙하고 핫하고 예쁘고 혼자 다 하고 이런 라운지도 있어서 디지털 노매드 분들에게도 좋죠. 방콕에서 머물렀던 라이프 호텔의 공용 라운지 시스템이 너무 좋아서 최근 이런 호텔들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저는 1박에 7만원 안팎으로 예약했고요. 객실 규모는 여느 일본 호텔답게 작지만 서비스나 청결함, 라운지 등의 구조는 참 좋았습니다. 국제거리에서는 도보 약 10분 정도. 거리가 살짝 있지만 조용하고 시스템이 좋아서 저는 다음에 오키나와 방문한데도 다시 숙박할 의사있어요. 매일 5시에서 6시 맥주를 주신다고 하셔서 맥주 한 잔 들고 체크인 했습니다. 그리고 샌베로를 끝나고 다시 객실로 돌아간 길에 갑자기 사장님이 김상 하면서 부르신 후 사쿠라 쿠키 줄게요 하셔서 쿠키까지 받아서 갑니다. 여기 서비스도 아주 좋고요. 저는 마음에 들어요. 객실로 돌아와 사쿠라 쿠키와 아이스크림을 먹어볼게요. 사실 아이스크림에는 큰 기대는 없었어요.
그냥 무난한 초콜릿 아이스크림이겠지 싶었는데 조금 덜 달고 조금 더 쌉싸래하고 약간의 탄맛 비슷한 강한 맛이 나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덕분에 제 입에 비린맛이 사라져서 몹시 좋았어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볼게요. 두 끼 먹고 주류 5잔 먹었는데 하루가 다 가버린 것에 대해 몹시 억울하지만 내일은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돌아다닐 것이라 괜찮아요. 우리 더 바빠질 내일 만나요. 안녕. 안녕. 침대와도 낯가리는 사람 이하리입니다. 베딩도 좋고 나름 조용했는데 계속 잠을 설쳤네요. 극내향이는 잠자리도 낯을 가려서 아마 며칠은 계속 이럴 테죠. 괜찮아요. 오늘은 시내만 둘러보는 일정이거든요. 일단 밥 먹으러 갈게요. 해장도 할 겸 오키나와 여행 스타트도 끊을 겸 오키나와의 대표 음식 오키나와 소바를 먹으러 갈 거예요. 대부분의 오키나와 소바집이 오전 11시에 문을 여는데 이곳은 아침 6시부터 문을 열어 조식 먹기 딱 좋아요. 국제거리 근처에 자리한 하나하나 쇼텐을 찾았습니다. 소바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메뉴로 준비되어 있어요. 이곳에서 유명한 것은 오키나와 소바 외에도 레몬을 더한 소바가 방송을 타고 인기더라고요. 여쭤보니까 이건 오키나와 소바 요리 쪽은 아니래요. 그래서 이왕 온 거 제대로 된 본토 맛을 즐기자 싶어서 오키나와 소바 정식을 주문했습니다. 정식에는 소바 메뉴 중 한 가지 태길, 그리고 교자와 닭튀김 중 태길, 그리고 주시라고 하는 오키나와 향토 요리 밥이 제공돼요. 그리고 평일 한정으로 셔벗도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돼지고기와 갈비가 더해진 소바를 택했고 사이드로는 교자와 시쿠샤 셔벗을 요청드렸어요. 이렇게 세트로 제공된 정식. 면 양이 조금 적지 않나 싶었는데 밥도 꾹꾹 눌러 담고 교자까지 있어서 먹다 보니 양은 엄청 많더라고요. 오키나와 소바는 한국 분들에게 호불호가 엄청 갈리죠. 밋밋한 듯 느끼하고 짭조름한 국물과 밀가루를 사용해 툭툭 끊기는 듯한 낯선 면발까지. 저도 수많은 후기를 보고 과연 입맛에 맞을까 걱정했는데 이게 웬걸 너무나 제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칼로 두텁게 썬 도상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식감과 맛이어서 진짜 맛있더라고요. 국물도 깔끔하고 잡내나지 않아 너무 제 입맛이던걸요. 붉은 생강을 넣어 느끼함 잡아주고 거기다 먹은 다음에는 매운 양념 넣어 또 다른 맛으로 즐기고 아주 완벽한 한 그릇이었어요. 주시라고 하는 밥은 미역 줄기와 돼지고기를 넣은 고소하고 느끼한 볶음밥 같은 메뉴였는데 의외로 이건 좀 소소하니 평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큼한 시커사 셔퍼까지 완벽했어요. 오키나와에서 시간이 없어 제대로 된 오키나와 음식을 먹기 어렵다면 하나하나 쇼텐의 정식을 주문하세요. 딱 한 접시로 완벽하게 오키나와의 맛을 즐길 수 있으니까요. 아, 행복하네요. 역시 여행의 성공은 맛이 99%를 좌우하는 것 같아요. 밥 먹었으니까 후식 먹을게요. 오키나와는 따뜻한 섬이어서 다른 도시들과는 다르게 열대 과일이 많이 열리고 달고 맛있어요. 망고, 파인애플, 시카사 같은 과일이 유명합니다. 이곳은 오키나와에서 나고 자란 파인애플을 이용해 샌드, 주스, 아이스크림 등의 디저트를 만들어요. 가장 유명한 것은 크림과 파인애플 잼을 넣은 쿠키 샌드지만 저건 너무나 기념품용이고 대용량으로만 판매하니 저는 상큼하게 아이스크림과 쿠키가 더해진 파인애플 파르페를 주문했습니다. 2층에 자그마하게 먹고 갈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셔버크 중간의 식감의 파인애플 아이스크림과 시럽, 그리고 피스타치오, 큼지막한 파인애플 과육이 함께 올라갑니다. 쿠키도 곁들여지는데 저 뚜껑이 파인애플 쿠키 샌드의 한쪽인 것 같네요. 아이스크림은 상큼하니 아주 좋았어요. 저는 밀키한 아이스크림에 파인애플 시럽만 뿌려주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아이스크림도 파인애플 맛이네요. 과육은 진짜 미친 듯이 달았어요. 오키나와의 더위에 지치고 지쳐서 그래 어디 한번 달아 죽어보자 라고 한맺힌 듯한 달콤함이어서 좀 놀랄 정도였습니다.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데 두둥 밑에는 플레이크로 채워졌네요.
아, 이런 이거 질소 대신 플레이크로 양치육이라니요. 몹시 실망이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후루룩 뚝딱 먹었는데 미친 과육 때문에 입이 너무나도 달아요. 급하게 커피 한 잔 해야겠습니다. 방금까지도 앉아서 쉬었기 때문에 또 쉬는 건 여행자의 양심에 눈치 보이니까 빠르게 테이크아웃 할게요. 오키나와에서 테이크아웃으로 커피를 즐긴다면 여기만큼 좋은 곳이 없죠. 돈키호테의 건물 2층에 자리한 곳인데요. 오키나와에서 유명한 기념품 중 하나잖아요. 히비스커스 차와 커피티백이 예쁘고 저렴하고 맛있어서 가볍게 선물하기에도 좋은 곳이에요. 티백을 구매하면 개당 100엔가량인데 매장에서 음료로 주문하면 200엔이었어요. 텀블러가 있으니 여기다 담아주세요 라고 했는데 컵에 줄 테니까 그냥 넣어 마셔 라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컵에 따라야 하는 정량이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커피는 상당히 강한 맛이에요. 이미 내려져 있는 것을 따라주기만 하는 것임에도 오래된 느낌 없이 풍미 가득 꽤 맛있었습니다. 카페인까지 충전했으니 돌아다녀 볼게요. 오키나와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을 보러 다닐 거예요. 먼저 찾아간 곳은 가장 기대가 컸던 곳. 일본에서 인기 많은 캐릭터들이 오키나와에 여행을 오고 까맣게 선탠이 된 모습을 담아낸 티셔츠 등이 굉장히 귀여워요. 티셔츠 가격은 3-4천엔대, 모자는 2,900엔대였고 텍스프리 가능하대요. 요즘 도라에몽에 빠져있기도 하고 도라에몽의 디자인이 너무 귀여워서 한국 돌아가기 전에 뭔가 하나 사려고 합니다. 반팔 티셔츠는 오래 못 입으니까 후드티를 살까 고민 중이에요. 일단 더 돌아다녀보고 다른 곳도 살펴볼게요. 스누피 서프는 스누피 캐릭터를 이용한 서핑 제품과 기념품을 판매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텍스프리가 되지 않고 가격대도 엄청 높아요. 스티커 한 장에 500엔대 안팎이니 말 다 했죠. 물론 귀엽고 오키나와 한정이라 특별하긴 한데 가격대가 많이 높아서 좀 손이 가지 않더라고요. 이곳은 패스하고 다른 곳들을 더 고민해 볼게요. 와, 비가 또 옵니다. 저는 긴팔티에 기모 긴팔티를 겹쳐 입었는데도 너무너무 추워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 괜찮은데 바람이 상당히 강하게 불어서 씻고 돌아던 오키나와 체감 온도는 거의 4도예요. 따뜻한 거 마시러 갈게요. 국제거리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도자기 거리가 나와요. 이곳에는 오키나와 전통차인 부쿠부쿠티를 마실 수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부쿠부쿠차는 찻잎 대신 볶은 쌀을 이용해 만든 것으로 거품을 쪄서 풍성하게 올린 모습이 특징이에요. 부쿠부쿠의 한자는 복복. 이 하얀 거품은 행복을 뜻한다고 하네요. 사실 볶은 쌀을 이용해 만든 차라 맛은 숭늉 그 자체입니다. 거품도 딱히 별다른 맛은 없어요. 그냥 오키나와 전통차니까 한번 마셔보고 싶었어요. 부쿠부쿠차는 핫과 아이스 중 선택 가능한데 어떤 것이 오리지널이냐고 여쭤보니 핫이래요. 그래서 핫을 주문했고 곁들이로 디저트가 나오는데 디저트에 땅콩이 포함되어 있는데 혹시 알레르기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디저트는 오키나와 전통 쿠키인 친스코와 땅콩이 들어간 큼지막한 과자가 제공되었습니다. 친스코는 굉장히 버터리하고 다디단 쿠키예요. 전통 쿠키라고 해서 옛맛, 어른 입맛 이런 거 아니고 홍콩 제니 쿠키랑 싸워도 이길 수 있을 만큼 촉촉하고 달콤합니다. 완전 제 스타일이어서 차보다 이게 더 맛있더라고요. 친스코를 접해본 김에 이따 호텔 돌아갈 때 유명한 친스코 집에서 쿠키 하나 구매해봐야겠어요. 지금이 가장 더울 시간인데 너무나도 춥네요. 이대로 있다가는 여행 일정 다 끝나기도 전에 몸살이 올 것 같아요. 호텔로 돌아가서 옷 더 챙겨 입고 나와야겠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살짝 둘러본 도자기거리. 조용하고 고즈넉한 분위기의 동네예요. 대부분의 좁은 핸드메이드 도자기나 류크 유리 제품 같은 것을 판매해요.
제가 돌아다녀 보다가 발견한 곳 중 가격대도 괜찮고 예쁜 곳들이 많았던 숍 소개해드릴게요. 이름도 귀여운 구마구아. 이곳은 도자기 제품과 함께 류크 유리 제품을 식기 외에도 다양하게 만들고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요. 오키나와에서 유명한 파인애플이나 시카사도 이렇게 유리로 만들었는데 너무 예쁘죠. 파인애플은 3,000엔대, 시카사는 2,000엔 조금 못된 걸로 기억해요. 참 예쁜데 이런 건 집안 분위기가 받쳐줘야 하기 때문에 저는 눈물을 흘리며 내려놓고 왔습니다. 인테리어 소품 외에도 식기류도 예뻤고 수저 받침 이런 것도 참 곱더라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길에 들러본 후쿠라샤 잡화점. 여기는 진짜 신기한 곳이에요. 잡화점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도통 정체를 모르겠어요. 극장과 함께 운영하고 있고 한쪽은 또 카페예요. 카페 옆으로는 중고 서적과 빈티지 제품이 놓여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만화책이 가득이죠. 2층에는 도자기와 류크 유리 제품도 있긴 한데 가격대가 어마어마해서 손조차 가지 않아요. 대충 작은 도기가 4,5,000엔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고 서점과 카페, 영화관, 도자기 가게 등등 정체를 할 수는 없지만 일본어 잘하고 보물찾기 좋아하시는 분들의 취향엔 맞겠죠. 전 추우니까 빨리 호텔로 돌아갈게요.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단 거 사가지고 갑시다. 아라가키 친스코 본점은 오키나와 전통 쿠키인 친스코를 판매하는 역사 깊은 전문점이에요. 선물 세트가 위주긴 하지만 낱개로도 판매하더라고요. 6개가 들어있는 허브 맛을 구매했어요. 요즘 일본도 다 봉투 돈 받던데 여기는 종이 포장에 비닐 포장까지 예쁘게 해주시네요. 아까 카페에서 테이크아웃한 커피가 남았으니 호텔로 돌아가서 옷 갈아입고 당 충전하고 나올게요. 객실에서 뭐 먹으면 벌레 나올까봐 무서우니까 공용 라운지에서 잠시 쉬며 간식을 먹겠습니다. 커피가 진해서 물도 좀 타고요. 쿠키도 야금야금 먹어볼게요. 사실 친스코는 맛만 볼 계획이었는데 20도만 믿고 긴팔 2개만 가져온 저의 여행 계획에 어마어마한 칼바람이 끼어진지라 멘탈과 체력에 깎여 단맛으로 채우려고요. 부쿠부쿠 카페에서 먹었던 친스코랑 비슷한데 본점에서 구매한 친스코가 버터리한 맛과 식감 그리고 단맛이 훨씬 강하네요. 와, 쓴 커피랑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오로로 쿠키와 커피로 충전했고요. 서울에서 입고 온 두꺼운 기모 티셔츠와 빵빵한 패딩도 챙겨 입고 나갑니다. 신발도 갈아 신었어요. 크록스를 신었더니 자꾸 발목이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저의 비를 부르는 아이템이지만 르무통으로 갈아 신었습니다. 오키나와의 저녁 일정을 소화해 볼까요? 제가 오키나와 여행을 계획하면서 봐두었던 딱 3곳의 숍이 있어요. 앞서 보여드렸던 오키나와 팝 JP, 스누피 서프샵, 그리고 바로 여기 오리온 오피셜 스토어. 오리온 호텔 1층에 자리한 곳입니다. 여기 오리온 호텔에서 숙박할까 잠깐 고민했었는데 위치에 비해 가격대가 높아서 깔끔하게 포기했어요. 그렇지만 쇼핑은 못 참죠. 오키나와의 수많은 기념품 숍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오리온 티셔츠잖아요. 과연 저것들이 다 정품인 것인가? 오리온 허락을 받는 걸까? 오리온 오피셜 스토어와는 다른 제품일까 궁금했는데 기본 디자인의 티셔츠는 다른 숍들과 비슷하게 2,500엔대 안팎이었는데 한정 디자인이 많더라고요. 콜라보한 디자인이라던가 브랜드와 협업해서 만든 특별한 제품이 있어서 굳이 여기까지 와야 해의 이유가 되어줬어요. 오리온 티셔츠 하나 살까 고민했었는데 아까 보았던 도라에몽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오리온은 깔끔하게 포기하고 도라에몽을 살 겁니다. 그래서 전 이곳에서 맥주를 구매했어요. 이 가게에 한정 맥주는 딱히 없지만 구하기 어려운 맥주는 있다고 하셨어요. 이 핑크색 이치방 맥주와 패션 우루츠 맥주를 샀습니다. 가격대는 각각 235엔, 231엔이었고요. 카드 결제 가능했어요.
가방에 이렇게 여분의 맥주 가지고 다니는 사람 어때요? 언제든지 맹정신에서 벗어날 수 있게 주류를 구비해 다녀볼게요. 멀리까지 왔으니 멀리서 저녁 먹고 갑니다. 아침에 먹었던 오키나와 소바가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과연 그곳이 맛있었던 걸까? 아니면 원래 맛있는 걸까 너무 궁금했어요.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는데 오후 5시에 문을 닫아서 좀 애매한 곳에서 애매한 메뉴를 지켜보기로 결심하고 저는 모험을 떠납니다. 사카이 마치 시장 근처에 자리한 오키나와 소바 전문점으로 가볼게요. 이름부터가 전문점이라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기는 로컬 두부를 더한 두부 오키나와 소바가 있어서 그걸 먹기로 결정했어요. 사이즈 선택 가능해서 S사이즈 650엔으로 주문했습니다. 오늘도 샌베로를 먹을 거라서 저녁은 가볍게 할 거예요. 따란 심플하게 나온 두부 오키나와 소바. 고기 대신 몽글몽글 두부가 나오는데요. 국물을 먼저 맛보았는데 괜찮은데요? 아까 하나하나 쇼텐에서 맛보았던 것처럼 적당히 깔끔하고 적당히 짭조름한 감칠맛 찹찹 그 맛이었어요. 국주는 뚝뚝 끊기면서도 찰짐이 느껴지던 하나하나 쇼텐과는 달리 밀가루 임을 자랑하는 식감이었지만 나쁘지는 않았어요. 무엇보다 고소한 두부와 국물의 어울림이 좋아 저는 거의 국물까지 싹싹 다 먹어버렸어요. 아이런 오키나와 음식이 너무 잘 맞아서 큰일이에요. 오늘도 행복하게 저녁까지 마무리했어요. 이제 샌베로 즐기러 갑시다. 원래 가려고 했던 이자카야가 있었는데 입구에서 돌아섰어요. 극내향인에게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로컬 우리끼리 분위기가 강해서 쭈구리가 되어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이 레트로한 분위기의 이자카야. 여기는 안주가 더해진 샌베로가 아닌 주류 3잔의 천엔인 샌베로였어요. 대신 어제 방문했던 곳보다 주류 메뉴가 훨씬 더 다양해요. 아쉽게 자리세가 328엔으로 좀 높은 편이지만 술이 맛있으니까 괜찮아요. 첫 잔은 프리미엄 몰트 생맥주로. 낯선 곳, 낯선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는 시원한 맥주 한 잔. 이게 여행의 참 즐거움이죠. 안주는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섬두부튀김이라고 번역기가 말해주길래 그걸 주문했어요. 가격은 550엔으로 꽤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뜨끈하게 제공된 두부튀김. 전분을 묻혀 튀겨내 쫄깃하면서도 김과 소스가 더해져 적당히 짭조름. 거기에 겨자를 더하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오늘치 단백질과 행복함을 채워줄 안주입니다. 맥주 호로록 다 마시고 귀찮으니까 나머지 주를 한 번에 주문할게요. 자꾸 부르기도 귀찮고 뻘쭘하니까 아와모리에 소다를 더한 주류 한 잔과 뮤크솔트와 레몬이 더해진 주류 한 잔을 동시에 시켰어요. 두 주류 모두 깔끔하니 맛있었는데 단맛 중독자인 제 입맛에는 뮤크솔트와 레몬을 더한 주류가 아주 딱 좋았어요. 레몬 사과처럼 너무 달지 않고 적당히 단데 적당히 취하는 훌륭한 한 잔이었습니다. 이렇게 샌베로 음료와 자리세, 안주, 세금까지 더해 총 1870엔이 나왔어요. 아니 그런데 행복하게 취해서 나오는데 비가 엄청 내려요. 이것은 날씨 요정 저의 힘일까요? 아니면 르무톤과 저의 만남으로 비를 불러 모은 걸까요? 지금 되게 늦은 밤 같지만 아직 7시 반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비는 억수로 쏟아져서 도라는 가야겠지만 뭔가 아쉽고 그래서 잠시 모노레일역에서 고민하다가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다이소에 들르기로 했어요. 아니 그런데 다이소 선생님들 이렇게 다이소라고 밋밋하게 적어두시면 어느 관광객이 알고 찾아온단 말입니까? 로고라도 박아주시라고요. 그래서 전 이곳에서 뭘 샀느냐? 콜릿을 샀습니다. 하루에 채워야 하는 일일 당분 수치가 있는 인간으로서 요즘처럼 많이 걷고 많이 촬영하는 날에는 주머니 속에 꼭 구비해야 하는 영양제 같은 거거든요. 뭔 헛소리냐고요? 진짜 헛소리였어요. 내일은 발목이 돌아가도 비 안 맞게 그냥 크록스 신을게요. 멀리 차탄까지 가는 날이거든요. 또 얼마나 달콤한 디저트가 기다리고 있을지, 과연 내일의 오키나와 음식도 찰떡으로 잘 맞을지 몹시도 기대가 되고 설레는 밤입니다. 우리 내일 만나요.